안녕하십니까. 연구소 주임연구원 최영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흡수성 멤브레인인 LT6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멤브레인의 개념 및 분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LT6의 개발 배경, 제품 소개, 특장점,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잔존골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잔존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골 유도 재생술, 즉 GBR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에 필요한 골량과 골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GBR 과정에서 연조직이 골보다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골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때 멤브레인이 연조직의 침투를 막아 뼈가 자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감염으로부터 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멤브레인은 크게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주요 소재로는 PTFE, 티타늄 등이 있으며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다루기 편하고 감염이 잘 발생되지 않으며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면 골 재생에는 탁월한 예후를 나타냅니다. 또한 소재의 특성상 형성된 공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제거하기 전까지 골 융합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2차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흡수성 멤브레인은 생체 분해 물질로 만들어져 일정 기간 베리어의 기능을 수행한 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거 수술이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대표적인 흡수성 소재로는 콜라겐이 있습니다. 흡수성 멤브레인은 외부에 노출되거나 손상이 되더라도 감염의 위험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흡수성 멤브레인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비흡수성에 비해 강도가 약하여 공간 확보 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링클 형상 때문에 다루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흡수성 멤브레인과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만을 갖는, 즉 강도를 가지면서 6개월 이상 멤브레인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2차 수술이 필요 없는 멤브레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흡수성 멤브레인과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만을 갖는 통합형 멤브레인인 LT6입니다. LT6의 뜻은 longer than 6 months, 즉 6개월 이상 멤브레인의 형태를 유지하고 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T6에 대해 요약하자면 공간 유지 기능이 탁월하며 수화 후 높은 강도와 탄성을 유지하고 링클 현상이 없어 편리한 조작성을 갖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과 2차 수술이 필요 없는 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을 합쳐놓은 통합형 멤브레인입니다. LT6의 대표적인 특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3D 프린팅을 통해 균일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안전한 소재인 PCL, 폴리카프로락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풍부한 베타 TCP에 의해 우수한 골 형성률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LT6의 이름처럼 최소 6개월 이상 멤브레인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합니다. 지금부터 LT6의 특장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LT6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균일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LT6는 이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조직면은 연조직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골조직면보다 공극을 촘촘히 프린팅하여 육안상 매끄러워 보이며 기능적으로는 연조직의 침투를 막으면서 감염의 위험성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골조직면은 골조직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세포의 침투성이 용이하여 세포 증식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체내의 산소 및 영양분의 이동이 용이해 조직 재생 효과도 우수합니다. 따라서 LT6는 골 형성 기간 동안 멤브레인이 체내에 유지되어 연조직의 침투를 차단하고 골 형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LT6의 원재료인 PCL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CL은 고분자의 한 종류로 폴리카프로락톤이라고 합니다. PCL은 인체에 무해한 합성 고분자로 FDA, KFDA
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PCL은 2, 3년 안에 체내에서 안전하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분해 시 pH 변화는 1.5 이하라는 기준 내에 적합하였으며 분해된 PCL의 이동, 흡수, 배출을 쥐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분해되어진 PCL은 혈액으로 이동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거되며 165일 이후에는 혈액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분해된 PCL이 장기에 따라 머물기는 하지만 모두 제거되었고 분해된 PCL은 배변을 통해 전량 체외로 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사 과정에서 분해 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독성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LT6는 풍부한 베타-TCP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베타-TCP는 척추동물의 뼈나 치아의 주성분이 되는 무정형의 물질로 고령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성 고리식재, 멤브레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타-TCP의 분해에 따른 칼슘 이온의 방출로 콜라겐 멤브레인에 비해 높은 고령성 촉진을 세포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6개월 이상 장기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흡수성 멤브레인이지만 비흡수성 멤브레인이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뼈가 재생되는 기간 동안 멤브레인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여 세포가 증식되는 데 필요한 기관 확보가 용이합니다. 콜라겐 멤브레인과 LT6를 동물 실험한 결과 LT6는 고리식재가 흩어지지 않고 모양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CL 단독으로 사용한 멤브레인과 비교하였을 때도 고령성이 더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LT6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과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T6는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조직면과 골조직면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흡수성이라고 해서 기존 콜라겐 멤브레인과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에 비해서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노출 발생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기존 콜라겐의 경우 80% 이상 수술 부위를 커버했다면 LT6의 경우에는 60에서 70%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술자가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이지만 한 번에 너무 넓은 면을 접을 경우 소재의 특성상 아랫부분이 펴져서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3mm 이하로 반복해서 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플랩을 열었을 경우에 눈에 잘 보이는 곳은 제거하고 보이지 않는 쪽이나 소프트 티슈와 붙어있는 경우는 제거 시에 판막과 한 덩어리로 붙어버려서 판막이 찢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큰 케이스일 경우 콜라겐 멤브레인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LT6의 컨셉은 고정을 따로 하지 않고 티슈와 슈처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티슈 형상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준 후 덮어줍니다. 일부 원장님들은 홀을 뚫어서 힐링 어버트먼트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이상 LT6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